네, 안녕하세요. 데이터독의 세일즈 엔지니어 조용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세카스를 매년 이제 좋은 세션들을 많이 보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실현 가능한 데브세옵스라는 주제로 이제 클라우드 및 MSA 환경에서의 통합 보안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데브세옵스의 배경부터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뭐 닷컴 시대 이후로 IT 서비스가 계속 이제 활발하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코드를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한 뭐 방법론이나 프레임워크 이런 개발 생산성에 주목하게 된 것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드를 더 신속하게 개발하고 또 대규모로 배포하기 위해서 그 아주 애자일한 유연성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 또 MSI 아키텍처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를 라이프 사이클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데브옵스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화두에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제 우리 전문가들의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의 개발 주기에서 보안까지 접목하여서 역시 신속하게 개발하고 대규모로 배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데브세옵스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세옵스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주기 전반에 걸쳐서 운영, 보안, 개발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발 운영 조직을 합친 데브옵스만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이제 보안팀까지 같이 잘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이 이 힘듦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보안 조직은 개발 조직과는 서로 다른 목표와 또 다른 도구, 다른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서로 합치려고 해봐도 방안이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보안팀 분들의 인력과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요. 예컨대 보안팀에서는 엔지니어 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주실 거고 또 정책을 만드셔서 감사를 실시하고 계시겠습니다. 또 반대로 보안팀이 저 클라우드 자원 관리나 소스 관리, 시큐어 코딩이나 이런 테스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일임에서 수행하시기도 하는 데브세옵스를 그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조직이 커질수록 KPI가 각 조직별로 개별로 존재하다 보니 서로 따로 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이제 팀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지는 결과로도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조직의 비용과 우리 서비스의 비율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 세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클라우드와 AI 이렇게 여러 가지 배포된 MSA 환경에서 이렇게 개발팀, 운영팀과 보안의 협업은 더더욱이나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브세옵스를 위해서는 개발팀, 운영팀, 보안팀 크게 봐도 이렇게 세 가지 팀이 팀플레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팀플레이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실현 가능한 데브세옵스라는 것을 세 가지 요소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시성이 가장 중심으로 바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팀, 운영팀 입장으로 우리 시스템을 가시성을 얻고 모니터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보안팀도 함께 보안 관련된 데이터와 도구를 확보하여서 이 팀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역할 분담, 태스크 분배, 이력 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플랫폼 내에서 자동화를 통해서 보안 위협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조치까지 할 수 있는 소아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안 태스크까지도 수행의 권한을 분산하여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까지 접목된 데브세옵스로 우리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가시성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주요하게 드릴 내용인데 기존에 있었던 가시성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은 개발과 운영 쪽에 있는 가시성은 주로 이제 저희가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을 위해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뚜렷하게 보이는 비교적
환경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각각 뭐 통합된다, 연계된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인프라 이렇게 다 같이 보면서 데브옵스를 위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보안 쪽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뿌옇게 흐려져 있다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보안에 대한 이슈 파악이나 깊은 수준의 분석들은 이렇게 분석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협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서비스를 운영하고 개발하는 부분에 있던 가시성들을 보안 영역까지 확장하여서 함께 협업을 해서 데브세옵스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인프라 보안,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 보안, 또 로그는 심 이쪽으로 확장하여서 운영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독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은 데이터독은 앞서 말씀드린 통합 모니터링을 잘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보안 쪽으로도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사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2010년 창사 이래로 저희는 이제 옵스와 데브옵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더 나아가서 데브세옵스까지 성공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데이터독에서 보안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많은 기능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데브세옵스를 달성할 수 있는 가시성화 협업에 대한 메시지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인프라 보안부터 시작해서 데브세옵스를 구현하는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인프라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라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엔지니어로서 데이터독에 들어오니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데이터독에 연동된 모든 서비스에서 이용하고 있는 리소스의 보안 위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특정 팀에 관련된 인프라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우리 팀의 서비스만 지금 필터링을 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팀 케이크다 이렇게 케이크 팀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럼 우리 팀이 관리하고 있는 뭐 네트워크, 서버 아니면 IAM, 아이덴티티, 서버리스 여러 자원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서버 관리자로서 특정 서버를 한번 클릭을 해서 위협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해당 서버의 상세 내용부터 일단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어떤 뭐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고 어떤 OS고 어떤 타입이고 이렇게 서버의 상세 내용이 모니터링 되고 있고, 특히나 기존의 데이터독이 잘 하고 있는 이 서버 위에 올라가 있는 프로세스 혹은 컨테이너 혹은 발생하고 있는 로그와 어플리케이션 크리에이션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연계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는 지금 보안 위협을 보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요 EC2 인스턴스에서 IMDS v2가 강제화가 안 됐다는 보안 위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좀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좀 이 위쪽에 이제 미스컨피그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프라의 형상 관리를 위해서 제가 구성을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 요 내용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클릭을 해서 들어오니 이제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인프라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취약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 취약점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취약점이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이 취약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입장에서 보안팀에서 뭐 감사를 받아서 받은 내용이 아니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내용을 직접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 발생한 취약점이 지금 보니까 실제 지금 외부막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 취약점까지 오기 위한 뭔가 액세스 권한이 뭔가 확장돼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데이터독이 지금 분석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이 지금은 미디움 단계로 되어 있다. 이거를 좀 확인을 하고 있어서 제가 요 갖고 있는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넥스트 스텝으로 어떻게 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유생에서 스크롤을 좀 아래로 내려보니까 그러면 요 서버가 대체 어느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연계된 리소스까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취약점과 이 서버에 대한 상세 내용들이 아래쪽에 제이슨 형태로 이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프라 엔지니어로서 제가 이 서버를 운영해야 되는 역할에 맞게끔 취약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실제 보안팀과 옆에서 협업하는 것처럼 데이터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예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좀 간단하게 한 가지 예시만을 드려봤지만 조직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이제 조망하는 기능도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데이터독에 기본적으로 인프라 보안을 위한 뷰로 넘어왔고요. 이곳을 통해서 이제 현재 어떤 보안 위협들이 제가 우리 팀 혹은 우리 조직의 환경에서 발생되고 있는지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게 현재 밖에 외부망에 연결되어 있는 곳인지 아니면 어떤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를 데이터독이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여서 어떤 위험성에 가장 먼저 집중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오늘은 우선순위가 이렇게 예시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라이브러리 관련된 취약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CVSS 코드로 보면은 원래 9.8점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을 보니 이게 실제 운영에까지 반영이 된 서버에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근데 이제 알려진 취약점인 공격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취약점이 이걸로 인해서 뭔가 유실될 위험이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3.85%의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스코어로 봤을 때 9점으로 여전히 크리티컬하게 확인해야 되는 사례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클라우드 보안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스컨피그레이션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고 이외에도 사용자 권한이라든지 혹은 서버나 컨테이너 안에 있는 프로세스 파일 네트워크의 위험 활동이라든지 혹은 서버 위에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취약점,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 있는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제가 오늘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중심적인 메시지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인프라 담당자든 개발자든 운영자든 보안 담당자든 쉽게 그리고 함께 플랫폼을 통해서 보안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해서 보안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개발자가 돼보겠습니다. 제가 개발자 입장에서 데이터독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분산 서비스들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뭔가 크리티컬한 이제 위험 사항이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지금 우리 서비스에서 실제 트레이션에서 이용이 됐던 라이브러리가 취약점이 이미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라이브러리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데이터독이 좀 알려주고 있고요. 요 소스가 반영되고 있는 리파스토리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어떤 소스인지 확인하고 이 내용을 좀 반영을 하기 위해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우리 서비스의 취약점을 실제 노출되는 것 기반으로 운영 서비스에 인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외부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9.8의 크리티컬로 굉장히 빨리 조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래쪽으로 더 내려보면은 실제 이게 이미 지금 이게 그 지라 티켓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른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요거를 티켓으로 올려놨고 지금 요거는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인 것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뭔가 분석하고 조치한 내용들도 이쪽에 이제 타임라인 올라가면서 히스토리 관리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협업을 활성화하는 플랫폼으로서도 기능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벌너러빌리티에 대해서 이미 좀 확인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저는 그러면은 실제 노출되어 있는 위협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넘어가서 업무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클릭을 해봤더니 실제 저희 서비스에 SSR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된 것을 잡히고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어떤 추이로 언제부터 이 공격이 언제까지 들어왔는지 추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 보면은 어떤 IP에서 이 공격이 들어왔는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래쪽을 보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플로우에서 실제 트레이션이 어떤 IP에 들어왔고
우리 서비스 내부에서 어디까지 트랜지션이 이어졌는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실제 뭐 사용자 인증하는 서비스까지 접속을 했던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통해서 당장 한번 조치를 해야겠는데, 기존에 이제 와프에 요거를 등록해 달라고 이제 보안팀과 협업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다면은 지금 이제 위쪽에 이제 데이터도 기능을 통해서 요 IP를 이제 블로킹하는 기능을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이제 데이터도 와프가 아니면은 이제 외부에 있는 와프로 제가 API를 날려서 이 IP를 차단을 하거나 하는 동작을 바로 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은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을 앞서저처럼 히스토리를 만들고 서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트랜지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스크롤을 좀 내려봤습니다. 스크롤 내려갔더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서비스에서 트랜지션이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페이로드까지 직접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실제 여기 이제 파라미터로 개 파라미터 보내주는데 SSR 공격을 이렇게 인터널 도메인으로 날려준 이 공격 내용에 대해서 직접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 보안 운영자가 아닌 제 개발자가 실제 공격이 들어왔던 상세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그 영향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로드 레벨까지 실제 공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구조는 데이터독의 어플리케이션 보안 동작 구조 때문에 그렇고요. 데이터독의 이제 트레이싱 라이브러리가 저희 어플리케이션 내에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에서 있었던 위협을 암을 통해서 실제 이제 있었던 공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저희가 잘 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근거가 명확한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차단하는 작업까지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내부까지도 개발자 보안팀이 하나의 데이터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보안팀과 개발팀의 혹은 운영팀의 원활한 협업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독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데이터독에서도 IAST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던 이제 오아스에서 벤치마크 100% 정확도를 이번에 달성하는 좋은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넣어놨고요.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CIEM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데브세옵스를 달성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인프라 관점 혹은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비스와 서버 관리를 튼튼하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위협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얼마만큼 빨리 탐지하고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당연히 가능해야 될 텐데요. 그 내용을 CIEM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로그 관리 솔루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먼저 당연히 로그 관리 솔루션답게 여러 가지 로그를 좀 편하게 빨리 수집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것들을 데이터독에서 쉽게 파싱하고 또 엔리치하고 보안적인 컨텍스트를 담아서 이제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위협을 감지하고 또 보안을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또 조치 자동화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CIEM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해당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게 한 가지 예시를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CIEM을 통해서 일단 제가 먼저 이번에 인프라 담당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림을 하나 받았어요. 알림을 받았는데 이 CIEM을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AWS 환경에서 뭔가 지금 여기 보면은 임파서블 트래블 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어쨌든 이런 이제 알림을 받아서 데이터독에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하니까 역시 데이터독에 이제 what happened 부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IP에서 동일한 계정으로 접속을 했다는 임퍼서블 트래블 케이스를 데이터독이 잡아서 저에게 지금 알림을 보내준 상황으로 바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진짜 실제로 여러 IP에서 약 1, 2분 내에 많은 접속을 했던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수상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클릭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 요 IAM 유저의 연관된 리소스의 행동들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실제 요 IAM 유저가 접속을 우리 서비스에 해서 몇 개의 접속 시도를 한 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알림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 IAM 유저가 실제 활동했던 내역을 보니까 우리 S3 중에서 고객 데이터를 갖고 있는 쪽에 접속을 하려고 시도했던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안 침해가 되는지 깜짝 놀랐기 때문에 실제 로그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확인을 해보니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실제 이제 로그를 봤을 때는 억세스가 다행히 디나이드 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고객 데이터가 침해된 사례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런 시도를 했던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정확히 잘 모르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제가 인프라 담당자로서 잘 모르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수상하기 때문에 이걸 좀 빨리 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이 워크플로우를 돌려서 자동화 조치를 하려고 클릭을 하였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 지금 이제 요 유저 네임이 되겠죠. 요 유저 네임을 이제 IAM 유저 네임을 넣어서 자동화를 돌릴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결제 승인선을 메시지로 받든지 해서 제가 차단을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이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로 관리가 역시 돼야 될 거고, 우리가 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제가 IP 차단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잘 저장이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데이터도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장표를 하나 넣어놨고요. 네, 이렇게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데브세곱스를 실현할 수 있는 사례로 좀 부분마다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기존에 가시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엔지니어링 팀이 우리 보안팀을 좀 방해하는 존재로 여기는 케이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보안팀의 주요 활동들이 이제 보안 정책을 만들고 보안 감사를 해서 그들의 서비스에 뭔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지적하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통해서 가시성을 통해서 협업하는 데브세곱스를 실현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실제 감사에서 더 나아가서 보안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자체 개선 활동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제공해드려서 실제 엔지니어 팀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보안을 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성 관련해서 더 얻을 수 있는 실제 런타임에서 우리 수행됐던 트레이셔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수행된 트레이셔에 대한 취약점을 엔지니어와 보안 담당자 그리고 운영 담당자도 바로 확인하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안 단일 툴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받아보고 감사를 받는 개발팀과 보안팀의 관계가 아니라 단일 플랫폼 안에서 동일한 데이터로 협업하고,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서 자동화를 통해서 빠른 위협 확인과 조치까지 넘어갈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제어 말씀을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시성 영역에서는 엔지니어가 직접 취약점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면 그러면 데브세곱스를 위한 한 발걸음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업 관점에서 보안팀과 엔지니어가 한 플랫폼에서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을 가시성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화 영역에서는 엔지니어가 직접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까지 가능케 하는 가시성과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취약점을 직접 해소하게끔 하는 이제 효율을 올려서 우리 서비스의 생산성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해소된 내용을 보안팀과 개발팀이 같이 보는 내용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 우리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을 보다 가속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구현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이게 실현 가능한 데브세곱스가 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데이터독에서는 굉장히 쉽게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APM이 적용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플래그 값만 변경을 해주시면은 바로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관련된 부분도 이제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로그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보안 관련된 수집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UI상에서 쉽게 연동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기능적인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보안으로 확장된 가시성을 통해서 이 데브세곱스 달성의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게 이제 데브세곱스가 기존에 힘들었던 이유가 이 문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화를 도와드릴 수 있는 이제 보안까지 확장된 플랫폼을 데이터독을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놓은 내용인데요. 데이터독에서는 이제 데브세옵스를 구성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놨고요. 이 성수도 모델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소를 이용해 주시면은 실제 우리 조직에 데브세옵스 성숙도를 한번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한번 데브세옵스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앞서는 제가 한정된 기능만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안 기능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보안 기능 이제 실제 UI를 보여드리는 투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를 이제 들어와 주시면은 누구든지 이제 실제 보안 기능과 설명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독 솔루션에 관심이 있으시면 데브세옵스를 실현하는 솔루션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독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술연구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안 보고서나 보안 이슈들을 분석하고 또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데이터독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 데이터독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술연구소의 뉴스 피드를 받아보시면 이용하시는 보안 환경에도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짧게 드렸지만 데이터독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독의 기능을 이제 1시간 반짜리 웨비나로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보안의 베스트 프랙티스 관련해서도 웨비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좋은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이쪽을 통해서도 보다 이제 풍부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모범 사례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를 조금 일찍 마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인사이트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